아니 가져갈 게 없어. 소프라스에 가져가나? 미친 듯이 먹는 거야. 너무 많아. 안녕하세요. 자취 6개월차 쉐어하우스 살고 있는 대학생 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숙에 산진 이제 1년 반이지만 혼자 산진 6년 된 이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취 2년차 찐 1인 가구 대학생 김고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자취를 시작한 2개월 차 송다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취 계기가 뭐야? 집에서 학교가 좀 애매하게 멀어가지고 그냥 고민을 하다가 혼자 살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자취를 하게 됐는데 자취의 시작은 쉐어다 이런 말을 들었어가지고 그냥 쉐어하우스 들어가서 자취 시작하게 됐어요. 나는 학부생일 땐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기숙사 퇴사 후에도 서울에 남아있게 되어서 하숙에 들어갔거든. 난 대학교 때문에 본가에서 멀어지게 되어가지고 혼자 살아보자 해가지고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나는 원래 그 값이 비싸서 쉐어하우스 살았었는데 지금 집은 그 같은 가격에 살 수 있어가지고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어. 민폐. 이렇게 많이 자취방 안에 들어가죠? 와, 진짜 크다. 저런 데 살려면 월세 얼마나 나올까? 내가 사는 데가 진짜 오래된 아파트란 말이야. 그래서 옆집도 옆방처럼 방음이 안 돼. 내가 사는 곳도 방음이 잘 안 되거든. 내가 살고 있는 하숙도 내가 한 공간을 그냥 가벽을 세워서 방 여러 개로 만든 형태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제 초콜릿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잘 쪼갤 수 있게 선을 그어 놓잖아. 그런 것처럼 그냥 네모난 공간에 벽을 딱딱딱 세워놓은 형태인 거야. 옆방에서 알람 소리나 얘기 소리, 통화 소리가 너무 잘 들리고 그 방이랑 화장실도 멀지가 않아서 화장실에서 뭘 하는지 너무 적나라하게 잘 들리는 그런 단점이 있어. 나도 진짜 방 구하려고 흔히 말하는 발품 팔았는데 월세 같은 경우는 뭔가 보증금이 내려가면 시설이 안 좋아지고 뭔가 치안도 안 좋아져가지고 확실히 사람 살 만한 집을 구하려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하더라고. 월마다 어느 정도 나가는 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잖아. 그 월세 아끼려고 쉐어하우스 들어가는 사람들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그 드라마 속에 보면은 이모집을 물려받은 거라고 나오는데 저런 집에서 살기는 솔직히 힘들지. 그러니까 반지하 선택하기 쉽지 않은데. 와, 쥐 나오는 집에서는 못 살 것 같아. 나는 지 나오면 달려나갈 거야.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서울이 확실히 집 구하기 힘든 것 같아. 아무래도 서울시로 인구 포화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수요는 늘어나지만 공급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해서 계속 주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 우리만 해도 대학 진학을 계기로 서울에 살게 됐잖아. 수도권 중심으로 대학과 기업이 분포해 있는 게 인구 포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 내가 얼마 전에 사람인의 그 채용 공고를 확인하러 접속해 봤거든? 보니까 서울에만 채용 공고가 약 6만 8천 개인 거에 비해서 다른 지역은 약 몇천 개에 그치더라고. 대전은 약 5천 개? 강원은 약 2천 개 정도? 근데 진짜 맞는 게 약간 대학 갈수록 전월세가 진짜 비싸잖아. 기숙사에서 무조건 떨어져서 나오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집주인들은 그 청년들이 뭔가 장사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거야. 무조건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 하나가 월세 30만 원씩 내고 있는데 재작년에는 40만 원이었대. 그래서 그거를 내고도 그냥 살았던 거야 사람들은. 별다른 선택지 없이 집을 고르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불법 주택 개조 문제인 것 같다. 1인당 주거 공간이 법적으로 지켜지지 않더라도 딱히 신고할 방도가 없는 것 같거든. 당장 여기가 아니면 내가 살 곳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생각보다 대학가 자취 커뮤니티가 좀 좁잖아. 그리고 정말 단순하게 오가다가 만나게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더 신고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 삶의 질이 하락하게 되는 것 같아. 저예산으로 집 구하면 소민이네 같은 집에 살 수밖에 없지. 진짜 성수기 때 빨리 안 구하면 집 없고 대학가 근처는 비싸다 보니까 그러나 학교 가야 되는 집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또 아무것도 모를 때 혼자 집 구하러 다니면 뭔가 괜히 돈 더 내고 될 것 같고 두렵더라고. 그래서 이제 1인 가구들 보니까 남자 1인 가구, 여자 1인 가구 합의를 해서 부부인 척을 하고 집을 구하러 다니는 사례도 있더라고. 나도 집 구할 때 아는 분이랑 한 분이랑 같이 갔고. 나도 처음에 집 구할 때 아는 분이 없으니까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나는 처음에 인터넷 보고 이제
처음 조사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인터넷 실제 올라온 가격이랑 막 다른 경우도 있고 직접 찾아가면 그거 다 팔려서 없다 이러면서 막 더 비싼 거 소개시켜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직구하는 게 너무 공감돼서 마음이 아픈 거지. 그러니까 진짜 한심하다. 와, 진짜 소름 돋는다.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것 같아. 제가 자취 첫 달은 룸메들이 들어오기 전이어서 나 혼자 살았단 말이야. 근데 약간 혼자 살면은 좀 무섭잖아. 그래서 뭔가 어찌저찌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화장실에서 이를 닦다가 그냥 진짜 우연치 않게 천장을 봤는데 천장 환풍구 뚜껑이 약간 들려있는 거야. 그 상태를 보여가지고 환풍구로 침입했다는 그런 기사? 아니면 아예 그냥 혼자 사는 사람 집에 침입했다는 그런 기사가 머릿속에 엄청 스치는 거야. 그 신고 같은 걸 할 순 없잖아. 그 전에 살던 사람이 그렇게 해놓고 간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뚜껑을 이렇게 얌전히 닫고 테이프를 붙여놓은 다음에 이 테이프가 뜯어지면 그건 사람이 들어온 거니까 그때 신고하자 이러고 그 이후부터는 방문 걸어 잠그고 자고. 희원이가 말한 불안감이 진짜 너무 공감되는 게 실제로 그런 환풍구를 통한 침입 범죄 시도가 있었잖아. 내가 본 19년도 기사에서 이제 같은 곳에 거주 중인 20대 남성이 실제로 환풍구를 통해서 이제 집안에 침입하려다가 잡힌 경우가 있었고, 같은 연도에 다른 기사에서는 그 환풍구, 욕실에 있는 환풍구를 통해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잡힌 사례도 있었거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불안감이 느꼈는지 정말 잘 알 것 같고, 혼자 사는 사람, 특히 여성 혼자 사는 집에서 그런 환풍구 하나로도 불안감을 느껴야 한다는 게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것 같아. 혼자 살면 진짜 해프닝이 많아. 우리 집이 주방이랑 방이랑 분리되어 있는데 내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방문에 걸려있던 이제 옷걸이가 잠금 장치를 누른 거야. 그래서 주방에 갇힌 거야. 근데 보통 이제 방에 젓가락으로 찌르면 열리잖아, 잠금 장치가. 근데 젓가락이 두꺼워서 안 들어가더라고. 주방에 있는 나무 젓가락을 이제 주방에 있는 식칼로 이제 미술 시간에 연필 깎듯이 깎아가지고 집어 넣어서 이제 겨우 뚫었던 무서운 두려웠던 순간이 있어. 그때 진짜 무서웠던 게 핸드폰이고 지갑이고 아무것도 안 들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요청을 할까, 구조 요청을 할까 고민했었어 그때. 진짜 구석기 시대처럼 막 갈아가지고 들어갔구나. 근데 아무래도 혼자 살면 그런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는 게 참 문제인 것 같긴 해. 청년 월세 지원이라고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게 있어. 20만 원씩 10번이어서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란 말이야. 추첨해서 떨어지지만 이게 1차, 2차가 있는데 1차로는 소득분이 거르고 2차가 그 사람들을 가지고 추첨을 해서 이제 지원 대상이 되는 거란 말이야. 평생에 한 번만 주는 거라서 계속 지원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도 내년에 다시 지원해보려고. 나는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 서울경제 기사를 지난번에 봤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5대 범죄는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그에 반해서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 침입 범죄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하더라고. 물론 CCTV 설치도 좋지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면, 대부분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피해자라면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 아무래도 1인 가구 중에서 특히 여성 거주자가 범죄에 많이 노출되잖아. 그에 반해서 지자체의 대응은 되게 단기적인 것 같아. 아마 너도 들어봤을 것 같은데 여성 안심홈 3종 세트라는 거를 배포하기도 했잖아. 거의 대표적이었던 게 홈 CCTV, 경고벨인가? 세 번째로 현관문 보조키. 이 도구들로 예방을 한다는 건 되게 어불성설 같아.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긴박한 상황에서 당장 내가 잡을 수밖에 없는 동아줄 같은 거잖아. 결국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문단속을 알아서 잘 하라라는 식으로 책임 전가하는 건 아닌지,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모색할 때라고 생각해. 되게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해. 근데 저런 정책을 지원하기 전에는 내가 여기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전입신고가 필수적인데 간혹 집주인, 그러니까 오피스텔 집주인분들이 그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으로 등록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 세금 감면을 위해서. 그럴 때는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니까 되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정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게 좀 문제점인 것 같긴 해. 나도 서울시 월세 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신청 안 했거든? 근데 이제 주택 청약이나 월세 지원 같은 정부 정책의 경우에는 나처럼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서 애초에 신청 안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 혼자 사는 건 나태로움과 자유로움의 대결인 것 같아. 1인 가구는 새롭게 인정되는 가구 형태다 보니까 이에 대한 뭔가 관심과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자취하면 뭔가 자유로운 삶 같은 로망이 있었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은 뭔지 아니면 안전한 사회 구축망이라는 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는 문제가 너무 아직까지도 많다 보니까 좀만 더 약간 지원 정책이나 치안 문제 같은 게 해결이 되면 청년들이 좀 더 마음 놓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혼자 사는 사람들의 자기 돌봄, 말도 안 되는 집세, 그리고 소울에 몰리는 청년들 같은 거. 이런 게 각각의 것들이 아니라 모두 연결된 문제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 이게 나만 겪는 불편함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아자자 화이팅! 근데 막 자취하다 보면 바퀴벌레 본 적 있어? 바퀴벌레? 우리 바 선생님? 본 적 있지. 내가 이제 자취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딱 처음 여름이었는데 우리 동네가 그 벌레가 많기로 좀 유명해. 그래서 긴장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새벽에 진짜 나온 거야. 근데 눈을 마주친 순간 집을 양보하고 나와버렸지. 새벽에 이제 잠옷 차림으로 핸드폰 하나 딸랑 들고 나온 거야. 근데 진짜 이제 걔랑 나랑 눈 마주친 그 같은 공간에 걔랑 나랑 대치하고 있다는 게 진짜 너무 공포스러웠어.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잡아준 삼촌 연기를 해가지고 삼촌 어제까지 땡볕에 해서 혼자 뭐 씻지도 못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고 그날은 도저히 그 집에서 못 잘 것 같아서 혼자 호텔방에서 잤어. 그래서 진짜 눈물 찔끔 흘렸어.